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충남방송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충남지방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네. 번쩍번쩍하는데. 예.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도 입고 주무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계에서 관련 업무 담당하신 지는 뭐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까지 이제 5년째인데요. 이제 교통 저희 안전계의 업무라는 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담보하는데 일례로 이제 교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통 시설 그리고 교육, 단속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단속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남 전역에 있는 교통 외근 경찰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게스트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제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 바로 교통 안전 그리고 대책입니다.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그 최근에 나온 자료가 충남 네. 지역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1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자료로 나온 내용이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두 분은 뭐 교통사고 겪은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뭐 주행 중에 차 대 차 사고가 나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그리고 남의 차 운전- 긁고 그냥 네, 운전 초보였을 네, 때 그냥 뭐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제가 가서 긁거나 뭐 가만히 있는 벽이나 기둥과 싸우거나 그랬던 적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웃고는 있지만 이게 지역민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충남이 이렇게 교통 환경이 이렇게 안 좋나 이렇게 우리 그 계장님을 상당히 원망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런 질책을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항상 이제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그 네. 관련 내용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 충남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309명입니다. 2010년에 473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35%나 이렇게 감소하였는데 이걸 전국 비교라든지 아니면 인구 10만 명당 그리고 차량 1만 대당 이 비교를 하면 저희 충남이 최하위권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뭐 다른 5대, 6대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랑 비슷한 전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여기와 비슷한 실정인데 뭐 안타깝게도 저희 충남이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저희가 한 5배 정도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편에 속하고 이게 있습니다. 보통 생각해 보면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망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남에서의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한가한 시간에 한가한 도로에서 차 대 차가 일단 정지를 안 하고 그대로 가속을 해가지고 직각으로 충돌하는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심해서 그런 사고가 많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에 이제 전멸등이 켜져 있는데 그냥 자기 길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자기 길만 오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이렇게 직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한적한 곳에 어르신들께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자체가 길은 뚫려 있는데 사람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농번기나 이럴 때는 또 어르신들이 또 편하게 오가실 때 또 이렇게 충돌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네. 참 이게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경찰이 좀 강하게 단속하면 안 됩니까? 저희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국도상에서 암행 순찰차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이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된 요청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동식 과속 카메라 그리고 고정식 과속 카메라가 한 745대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올해 안에 900대까지 좀 늘리려고 그 지금 과속 계속 카메라가 설치하고 비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그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오늘 답변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평소에 하던 거라서요.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질문사항이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냐? 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기 교통사고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발생 현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이죠.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 5년간 충남에서는 약 247건 정도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남과 경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발생 건수만 높은 게 아니라 사망자 치사율도 충남 지역이 높은 편입니다. 충남 본부 분석에 따르면 3년간 충남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100건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5.5%입니다. 충남 지역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약 4.0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한 3.8배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이 봄,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3월과 4월, 그리고 9월과 10월 이런 농기계 사고의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경운기를 운전하실 때 운전 미숙 등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추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복이 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밤에 이동 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를 보면 1차 사고는 문제지만 2차 사고도 또 네, 그렇습니다. 자주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치사율이 훨씬 높다고 하는데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2차 사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충돌을 하면 그 충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한 6배가량 이렇게 높은 실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의 특징이 고속 주행이다 보니까 차량이 고속도로에 서 있다. 이 자체는 사고와 바로 직결되는 그렇죠. 겁니다. 서 있는 차량이 사고가 안 났다. 그것은 운이 따라준 거고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어떠한 이유 간에 정차해 있는 것은 바로 사고와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고장이 나서 정차를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좀 그런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단 한 가지가 우선입니다. 일단 차를 놓고 운전자는 대피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여유가 있다면 뒤에 차량들이 알 수 있게끔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안에 실내등을 켜두고 비상등까지 켜줘가지고 뒤에 차량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삼각대라든지 불꽃 신호기가 있어가지고 뒤에 한 50m 후방에다 설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조치까지 하고 피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일단 피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운전자가 당황을 하다 보니까 차량 내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가 이제 가족이 있었을 경우에 가족은 안에 있고 본인이 밖에서 사고 처리라든지 아니면 고장난 걸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속도로의 특성이 시속 한 100km로 달리면 초당 한 27m에서 30m를 주행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헤드라이트가 비춰주는 전조등이 비춰주는 거리가 35m 정도, 한 50m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량이 100m 정방에 있는 물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차를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제동을 하려면 한 200m 이상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차가 서 있다 야간에
그러면 사고가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 일단은 가족들을 피합니다. 돌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못 뜨는 네. 그것 때문에 더 2차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로드킬입니다. 네. 이거 지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충남에서 또 전국에서 절반가량이 발생했다고. 네. 네, 참 이거 계속 이어갈수록 뒤에는 더 나쁜 거 안 나오나요? 이거 참 걱정이 되는데 네. 이거 좀 충남 상황 한번 알아볼까요? 네, 로드킬이라는 그 단어가 야생동물이 찾길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흔히 로드킬이라고 부르거든요. 충남이 로드킬 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일반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이 전국에 7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피해 동물 어떤 게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7만 2천 건 중에서 네. 어떤 제일- 동물이 가장 많을까요? 떠올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떠올리게 만드네요. 고양이? 고양이도 있고요. 고라니요? 네, 맞습니다. 고라니가 59%로 가장 많았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고양이, 그리고 너구리, 개, 멧돼지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어디가 많이 발생하는지 봤더니 충청권에서 3만 3천 건이 발생해서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요? 네네. 그리고 또 지난해 로드킬이 좀 자주 발생했던 상위 50개 구간을 뽑아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충남이 15개가 포함돼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충남이 왜 이렇게 로드킬이 많을까? 좀 의아했거든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좀 산이 많은 뭐 강원도나 뭐 이런 데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취재하다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충남도 그 담당 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통계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이 통계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신고 건수가 아니라 처리 건수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관계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체를 처리한 그 건수로 통계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고는 많은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 통계에 안 잡힌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충남은 근데 이 처리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사체를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킬 통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잡힌다. 이런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로드킬 되게 사고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경찰에서도 로드킬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한국도로공사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또 고속도로에서만 한 9,80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꼭 어떤 일정 특정 시기에 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 5, 6월 달 가장 많고 동물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기.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번식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로드킬 사고가 좀 많은 네. 이렇게 상황입니다. 네네. 아니 일을 얼마나 충남도에서 처리를 잘하시냐면은 저희도 취재를 하려고 로드킬 그 사고 현장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길 출동 가봐야겠다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신고가 들어온 건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새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 내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 통계 방식을 처리 건수가 아니라 신고 건수로 해서 좀 모순을 바로 잡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로드킬 사고의 그 특성이 자정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로드킬 상황에서 동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놀래가지고 상향등을 킨다든지 하면 더 이제 사고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켜라라고 이렇게 상향등을 켜면 달려드는 경우가 달려든다는 많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시력을 급격하게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동물들이 당황해가지고 차량으로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많고 또 운전자가 놀래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핸들을 네. 급하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조금만 돌려라도 급하게 차량이 뒤틀리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사고와 이렇게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앞서서 발견이 됐으면 이제 크락션 올려가지고 이렇게 동물들이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조금은 안전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속도를 내고 가다가 나타나면 네, 속도를 줄여야 되나요? 더 밟아야 되나요? 속도를 줄여야죠. 너무 잔인한 질문 아니신가요? 아니 그게 또 그 작은 동물은 또 오히려 지나가는 게 네. 왜냐면 핸들을 틀기 전에
트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제 의견인가요? 그리고 또 뒤에 차가 있는 음. 경우에 급정거를 한다거나 하면 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동물 보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서 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고속도로에서 급핸들 조작이나 급정거는 바로 사고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또 하나의 교통사고 원인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네. 네, 이것도 저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일단 보복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폭운전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을 보면 난폭운전이 지금까지 저희 충남관내에서만 한 460건 정도, 그리고 보복운전이 17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벌을 한 상황인데, 이 난폭운전하고 보복운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이렇게 범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의 처음 발단이 이제 2017년에 이렇게 발단이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지나가는데 끼어들었다, 이 이유를 가지고 20km 이상을 쫓아가 가지고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 차량을 세워가지고 뒤에 있는 차량 2대는 섰는데 그 뒤에 있던 최종 마지막 차량이 앞차를 덮치는 바람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복운전의 개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이 보복운전은 그 피해자한테 공포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단 쫓아왔을 경우에는 핸드폰이라든지 블랙박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촬영을 하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 찍고 있다. 예. 이렇게. 보복운전을 또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었어요. 뒤에 차가 빵빵거립니다. 여기에 불만을 받고 또 보복운전을 서로 열받아서만. 네. 이렇게 이제 그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일단 촬영을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신고를 해도 되지만, 블랙박스나 이런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하고 네. 또 상황에 처하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중요해 보이는데, 경찰 차원의 대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경찰에서는 보행자, 특히 노인과 교통약자인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시설 개선을 통해서도 교통 안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 활동이라든지 홍보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활동도 이렇게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 줄평 들어볼까요? 누구부터? 자기 자신 있다는 사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는 운전 습관, 나의 생명 위태롭다. 그리고 운전기술 자랑 말고 안전운전 자랑하자. 준비됐나요? 좀 살짝 겹치는 것 같아서 네, 패스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지오지 그레슈 그렇게 바쁘면. 진짜 재미없나요? 어색하네요. 한번 해주십시오. 회장님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속도 줄이겠습니다. 네.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없이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